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창선입니다. 어,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개나리가 활짝 피었더라고요. 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막 금주말 되면은 이제 벚꽃도 활짝 피어가지고 서울에서도 봄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사물 인터넷, 즉 IoT 기본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그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죠? ICT, IoT 통신망 활용 실무 과정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에는 법률적으로 지식정보사회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 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이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ICT라고 합니다. 근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지능정보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술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지능정보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IoT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사물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 산업을 건설해가지고 전 국토를 오토노머스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잡는 과정이 이 ICT, IoT 통신망 활용 실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임하는 자세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에 도입부를 첨가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60년 동안에 사회가 6번 변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우리가 농업사회였죠. 80년대에는 산업사회였습니다. 90년대에는 정보사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지식사회였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바로 지식정보사회였고 2020년부터는 지능정보사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나열했는데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10년마다 사회가 변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0년 주기설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볼 때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이해하면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자, 과거, 지금 현재를 기준하면 과거는 지식정보 사회였죠. 현재는 지능정보 사회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사회를 공부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에 6번이나 사회가 변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사회 특징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농업사회는요. 결국 우리가 수동기계에 의해서 농사를 지은 거죠. 저는 고향이 전남 신안군 앞해변인데요. 제가 저희 집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농사꾼을 시키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가르쳤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뭐냐?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4가지다. 좋은 땅을 사라. 좋은 씨앗을 준비하라. 연장을 잘 활용하라. 인부를 잘 쓰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 농업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를 잘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기계죠. 그래서 밭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갱이가 필요합니다. 논농사를 잘 지으려면 삽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농업사회의 어떤 머신이라고 하는 수동기계죠. 자, 시간이 흘러서 산업사회가 됐습니다. 산업사회는 오토노믹이죠. 오토노머스. 오토매틱. 그러니까 자동기계죠. 기계가 사람의 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력 장치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사회입니다. 일명 우리가 브루칼라리죠. 브루칼로. 기계가 돌아가니까 거기 기름을 쳐놨으니까 그 기름을 계속 쳐가지고 기계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산업사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사에서는 우리가 컴퓨터가
작용됐던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컴퓨터는 1960년대부터 준비해가지고 80년대 더 준비해서 90년대 초에 바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6대 전산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IT 시대가 된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걸 우리가 지식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산화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를 발전시킨 것을 말한다. 그런데 CT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죠. 저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가지고 주고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사회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화이트 칼라 시대가 됐던 거고요. 더 나가서 지난 10년 동안은 지식 정보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던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거죠.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란 말은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실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실장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컴퓨터는 뭐냐? 작은 컴퓨터죠. 그걸 일명 우리가 마이크로칩, 또 다른 말로 스마트 칩, 또 다른 말로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런 말 해요. 또는 SoC, 뭐 시스템 온 칩. 그래서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실장되는 것이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러면 유비쿼터 되면 그 사물하고 컴퓨터하고 합쳐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컨버전스다. 컨버전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똑똑해진다. 스마트. 그래서 결국은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지식 정보사의 핵심적인 키워드였고, 기술로서는 IT, CT, ICT였다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바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는 자, 2020년 12월 10일부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능정보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지능정보사회는요, 핵심 단어가 노바투스입니다. 노바투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바투스. 노바투스는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풀어보면 바로 노브라고 하는 말이 체인지를 말해요. 체인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리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개혁이죠. 개혁.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더 잘하는 게 개혁입니다. 자,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 하던 그 공무원 어떤 업무 일을 잘 하시면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ICT, IoT 통신망 활용 실무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게 리노베이션입니다. 리노베이션. 자,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지능정보기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지능정보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 그거를 인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 자, 그렇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 유비쿼터스, 컨버전, 스마트가 지난 10년 동안의 핵심 단어였다면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노바투스,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핵심 단어이다. 그러면 이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기술을 뭐라 하냐? 바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지능정보기술은 크게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5G 이런 등등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내면 바로 IoT라고 하는 겁니다. IoT. 그래서 우리가 IoT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IoT라고 하는 것은 지능정보기술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지능정보기술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능정보기술을 한 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능정보기술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을 변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오토노머스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중심 사회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이퍼 커넥션입니다.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그러니까 사람도 컴퓨터도 사물도 다 연결되는 시대다.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사물이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 위즈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중심은 뭘까요? 인간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사회, 이게 바로 지능정보 사회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상의 노바투스,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한 것과 기술의 지능정보 기술을 가지고 결국 이루는 것은 하이퍼 커넥션이 되는데, 그 하이퍼 커넥션이 됐을 때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거냐? 바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위즈덤, 이런 이야기죠. 자,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제 나이는 68세입니다. 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칩니다. 저하고 나이가 차이 나는 게,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보통 15살이잖아요. 제가 만 67세니까 52세 차이 나죠. 그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IoT가 뭔지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애들이 뭘 갖겠습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갖는 겁니다. 지혜, 위즈덤을 갖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암기식 교육인데, 이제는 암기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창의융합형 인재가 나옵니다. 그 창의융합형 인재가 뭐냐? 한쪽에는요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한쪽에는요 과학기술의 창조성. 한쪽에는 과학기술 창조성. 가운데는 뭐냐? 바른 인성입니다. 바른 인성.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는 H형 인재다. H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상상력과 바른 인성을 지녀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바른 인성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마음 관리를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더 나눠서 나도 행복하지만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 사회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 동안에 사회가 6번 변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 지식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